한국기독실업인회가 18대 중앙회장에 이승률 장로를 선출했습니다. 이 신임 회장은 CBMC가 이어온 비전을 이어가며 새로운 사역에 지평을 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볼리비아가 국민들의 모든 삶을 통제하는 사회주의 국가체제로의 전환을 예고했습니다. 특별히 종교단체는 집회와 전도의 자유가 허락되지 않아 복음 전도는 물론 선교 사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임산부가 원하는 경우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가명으로 출생 등록을 할 수 있는 비밀 출산법이 발의됐습니다. 이 법은 신생아 유기를 방지하고 미혼모의 출산과 양육에 제도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영아의 생명권을 보장하는 데 획기적인 제도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에서 만난 각국 수장들의 모습을 보면서 만남은 언어적 한계를 뛰어넘는 힘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설 명절이 시작되면서 곳곳에서 다양한 만남이 이루어질 텐데요. 한반도의 새로운 계절을 기대하는 것처럼 이번 명절 각 가정과 친지, 이웃과의 만남에도 냉랭함은 물러가고 봄을 부르는 따뜻한 기운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한국기독실업인회 18대 중앙회장에 반도 ENC 이승률 장로가 취임했습니다. CBMC는 올해 사역 주제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가정과 일터를 행복하게로 정하고 일터의 복음화를 위해 진력하기로 했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전합니다. 18대 중앙회장으로 취임한 이승률 신임 회장은 성령의 도우심을 바탕으로 CBMC가 이어온 비전을 이어가는 동시에 사역의 새로운 지평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CBMC의 정체성, 비전, 사명 이것이 저희의 기업 활동뿐만 아니라 인생 후반전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가 되어왔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으시면 이 중차지한 업무도 맡아 나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신임 회장은 지난 26년 동안 CBMC 영동지회 회원으로 활동하며 중국 연길, 우즈벡 등 해외 각지 지회 창립을 주도한 인물입니다. 주식회사 반도 ENC 회장, 참포도나무병원 이사장으로 섬기며 일터의 복음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CBMC 내에 크고 작은 개혁을 이끌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두상달 전임 중앙회장은 이 임사를 통해 개혁의 역사를 멈춰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뒤에서 묵묵히 섬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한국대회를 개최하고 다음 세대 양육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는 CBMC는 올해 사역 주제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가정과 일터를 행복하게로 정했습니다. 육군훈련소 연무대교회 건축헌금 후원자들에게 감사패가 수여됐으며 책임 경영을 위한 내부 규칙을 정비하고 감사, 재정 보고를 진행했습니다. 한국 CBMC 제45차 한국대회는 오는 8월 15일부터 17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됩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이어서 그 밖에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가 지난 13일 제47차 정기총회를 열고 오는 3월 24일 한국기독실업인회가 후원하는 육군훈련소 연무대 군인교회에 헌당 예배를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비전 2020 실천운동 내실화와 대대급 군인교회 부흥사역, 지역교회의 군인교회 신자 양육 지원 등을 이어나가고 군선교교역자 운영 체계화와 전문화를 위한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교회 여성연합회가 지난 13일 전 세계의 국가와 함께 3월 첫 주 금요일에 드려질 세계 기도일 예배를 위해 지역회장 모임과 시연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주제로 2018년 남아메리카 수리남을 위해서 드려지는 세계 기도일 예배에서는 수리남의 문화적 인종적 다양성과 수려한 자연 환경의 소중함을 예배를 통해 체험할 예정입니다. 참석자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돌보지 않고 환경 오염과 파괴를 일삼은 인간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기로 다짐했습니다. 올해 볼리비아는 국가적으로 새로운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무엇보다 지난 1월 볼리비아 국회가 현재 볼리비아를 쿠바와 같은 사회주의 국가 체제로 만든다는 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입니다.
종교적인 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연결해 알아봅니다. 볼리비아 현지 서성덕 선교사님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선교사님, 이번에 볼리비아에서 내려진 결정, 사회주의 국가 체제로 변화된다는 이번 결정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볼리비아는 비단 사회주의 국가로만 인식되어서는 안 되고 공산 국가로 가는 문턱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사회주의적 정치 변화가 아무것도 없다가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고 현 에보 대통령과 MAS 마스당이 정권을 잡은 2005년부터 사회주의는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모비미엔토 알 소시알리스모의 약자가 마스인데 사회주의를 향하는 당,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당이라는 뜻입니다. 2005년도에 정권을 잡은 현 에보 대통령은 2019년도에 있을 대선에서 4선 도전을 꿈꾸고 있고요. 특별히 쿠바와 베네수엘라 헌법을 가져와서 국내법으로 바꾸어 영구적인 정권 연장의 수단으로 새로운 형사법규를 만들었는데 이 법규는 국민들이 살아가는 모든 생활을 규제하고 통제한다는 의미에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장이 아주 크다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설명하기 어려운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는 것인데 종교적인 부분에 관해서도 거론된 내용이 있다고요? 예, 종교단체나 종교법인을 모두 없애고 집회에 모이지도 그리고 모이게 하지도 못하는 법률인데요. 어길 경우에는 7에서 12년형을 받게 됩니다. 모든 동성애와 낙태를 허용을 하고 거기에 반대를 하거나 설교를 함으로 고발이 되면 감옥에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들이 성경대로 가르치기가 여간 어려운 상황이 아니죠. 제가 듣기로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설교를 한 어느 목사가 지금 현재 재판 중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법률은요, 제88조 11항인데요. 제88조는 무장단체와 종교단체를 위한 금지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단체를 무장단체와 동일시 취급하고 있죠. 광고를 하거나 포교 활동 등을 통해서 사람을 설득해서 그 사람을 이곳에서 저곳으로 데리고 가는 행위, 보통 우리는 그걸 이제 납치라고 얘기를 하죠. 사람을 자동차 등을 이용해서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그런 행위 등을 금지하는 법입니다. 따라서 전도 금지, 소그룹 모임이나 성경 공부, 교회의 초대, 교회의 한 행사인 구제와 봉사를 위해서 교인들을 동원하는 행위 등을 모두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한국에서 볼리비아라는 국가를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아서 잘 몰랐던 부분이 많았는데요. 이번 기회에 볼리비아를 위해서 여러모로 기도하게 됩니다. 볼리비아 현재 교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나마 감사한 거는요. 이 새로운 형사법규의 부록에 보면 18개월 후에 시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작년 12월 15일에 공포가 된 것이니까 내년 6월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볼리비아 정부는 시민들의 반응을 보고 18개월 후에 시행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개신교회도 안데비라고 하는 전국 개신교 협의회에서 계속 지도자 회의를 하면서 전국적으로 종교 집회와 데모를 계획하고 있고요. 각 주의 개신교 연합회를 비롯해서 여러 도시의 지방 연합회에서도 계속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인 골카피로아라고 하는 지역에서도 1월 한 달 동안 벌써 2번의 모임을 가지고 금식을 선포하고 교인들의 기도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한국 교회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함께 기도로 동참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이곳 볼리비아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볼리비아가 베네수엘라의 뒤를 이어서 극심한 고통을 받는 빈국이 되지 않도록, 또 자유롭게 말씀을 전하는 기독교 국가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독교 박해 상황이 좀 더 많이 알려져야겠고요. 이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도 더욱 많아져야겠습니다.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오신환 의원이 비밀 출산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는 임산부의 지원 확대와 신생아 유기 방지를 위한 법안으로 베이비박스를 합법화하는 내용도 담겨 있는데요. 비밀 출산법이 영아 유기와 살해 등 극단적인 선택을 막을 수 있을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황소영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근본에 국회에서 네. 그 비밀 출산법이라는 것이 발의됐잖아요. 네, 네.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비밀 출산법은 임산부가 원하는 경우에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출산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네. 가명으로 자녀의 출생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입니다. 네. 정식 명칭은 임산부 지원 확대와 비밀 출산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요. 법안은 오신환 의원이 발의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베이비박스를 운영하고 있는 그 주사랑 공동체 교회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서 골자가 마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런 법이 필요했던 분명한 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먼저 네. 원치 않는 임신으로 미혼모가 되는 여성의 경우에 이제 뭐 낙태를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말 비참한 말입니다만 뭐 약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출산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입양이라도 원활하면 좋겠는데 또 지금 이제 뭐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입양도 원활하지 않은 것이 또 현실이기 때문에 이러다 보니까 갓 태어난 아기를 유기하게 되는 극단적인 방법을 좀 선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화장실에서 신생아가 버려진 채 발견이 됐다라는 뉴스라거나 네. 뭐 지하철 택배함에서 아기가 발견됐다라는 네. 뉴스들 뭐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최근에도 결정적으로 관심을 끌게 하는 뉴스가 하나 있었죠. 광주에서 어떤 이제 여대생이 유기된 아기를 구조했다. 그래서 신고를 네. 했는데 이거 처음에는 굉장히 미담처럼 알려졌는데 알고 보니까 그 여대생이 아이의 엄마더라. 그런 뉴스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좀 되게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이 친구가 이렇게 자작극까지 벌이면서까지 버리지는 못하겠고 그렇다고 도저히 주변에 오픈해서 공개해서 자기가 키우지도 못하겠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금방 들통날 자작극까지 그렇죠. 벌이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많은 동정의 여론이 그 친구에게 쏠렸고 네. 또 지원을 하겠다는 손길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법안이 발의가 이제 좀 탄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비밀 출산법의 요지를 좀 정리하면서 예.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무엇을 제도화하자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핵심은 제가 파악하는 핵심은 여성이 원하는 경우에 익명으로 좀 출산을 해줄 수 있게 해주자. 네. 또 예. 가명을 이용해서 자녀를 출생신고할 수 있게 해주자. 결국은 출산 사실이 나중에 이 친구의 이 여자분의 발목을 잡게 하지 말자. 이게 네. 우리나라의 이제 독특한 그런 문화를 좀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2014년에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2014년에 이제 독일에서도 도입이 됐고 뭐 프랑스 등의 유럽 국가에서도 좀 시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신생아들이 유기되는 숫자가 정말 많은데요. 그 베이비박스라고 불리는 그 베이비박스 그 운영하고 있는 주사랑 공동체 교회에 따르면 매달 17명에서 18명 정도의 아이가 그 박스에 도착을 한다고 해요. 네. 한 주에 거의 4명이 넘는 숫자의 아이가 그렇군요. 신생아가 버려지는 네. 것이죠.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베이비박스에 데려다 주기라도 하면 다행인데 지하철 택배함이라든가 뭐 공중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데서 유기됐다는 사례가 종종 보고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신생아를 유기하는 아이의 엄마들은 특별히 더 비정한가? 왜냐면 그 부분을 이제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얼마나 엄마가 모질면 이렇게 하겠느냐. 근데 꼭 그렇게 볼 문제만은 아니다. 네.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 게 네. 출산을 경험해 보신 여성분들은 알겠지만 출산 이후에 굉장한 정서적인 불안감에 시달리게 되거든요. 이제 주변에서 많이 도와줘도 그 불안감이 이제 좀 이렇게 다스려지기가 힘든데 네. 이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느냐, 이 아이를 내가 평생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걸 당연히 극도의 네.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그렇죠. 없고 이것을 도와주는 경우가 전혀 없다 보니까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2012년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입양에 관한 법이 입양특례법이 제정이 되면서 네.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은 입양을 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면 이 미혼모의 경우에 자신의 기록상에 아이를 낳았다는 기록을 한 번은 남겨야 나중에는 그렇죠. 입양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네. 것인데 이게 굉장한 부담일 것입니다. 본인에게는. 그렇죠.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요. 상대 남자는 뭐 책임지려는 의사가 없고 요즘에는 그런 사례도 보고가 되고 있다고 해요. 인터넷에서 비밀 입양을 하는 경우. 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상대방이 낳은 것처럼 신고를 하게끔 해서 일정 금액을 지원받고 아이를 넘겨주는 경우 비밀 입양이라고 되는데 얼마나 여기가 범죄 온상이 되겠어요. 그렇죠.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될지 네, 모르고 예. 뭐 정말 장기 밀매나 뭐 이런 것까지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차라리 베이비박스나 이런 데서 오는 아이들 몇 명이는지 통계라도 잡을 수 있지만 이런 암거래는 지금 몇 명이 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너무나 유기되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비밀출산법이 발의될 때 현장에서 일하시는 목사님이 도움을 많이 주셨다. 이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비밀출산 제도를 도와줘야 한다. 결국 이 미혼모가 임신과 출산의 사실을 사회에 알리지 않고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라는 네, 것에 예. 대해서 이제 많은 주목을 하셨던 것 같고 출산 단계뿐만 아니라 임신 중에서도 좀 도와주자.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익명으로 해서 뭐 병원이라던가 이런 뭐 영양적인 측면이라던가 정서적인 안정감이라던가 이런 걸 도와줘서 아이도 보호하고 엄마도 좀 보호해보자 이런 측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그 입양특례법도 그 친모가 그 아이를 직접 키울 수 있도록 네, 하자라는 네, 어떤 네. 취지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비밀출산법과 어떻게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좀 찬반에 좀 어떤 그 표가 갈리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입양특례법이 그런 취지를 갖고 만들어진 법이니까 좋은 의도로 시작한 네, 법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해를 해보면 결국은 이제 친생 부모가 이제 출생 신고를 해야 입양을 할 수 그렇죠. 있게 한다라는 것은 결국 친모가 좀 데리고 있어라. 그래야 네. 나중에 입양할 수 있게 도와줄게. 네, 예. 이런 거라서 뒤집어 보면 강제하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키울 수 없는 형편에 대한 거는 돌아보지 않고 네. 키울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그러네요. 생기는 것이죠. 네, 예. 그래서 뭐 정서적으로 굉장히 극도로 취약한 사람들은 그런 강제를 받았을 때 대표적으로 보이는 것이 도망가는 것이거든요. 아, 그렇죠. 그게 신생아 유기가 그래서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이 친생 부모의 책임을 덜어주는 데 목적을 갖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죠. 궁극적으로는 그래 한번 해보고 못하겠으면 입양을 보내라. 그렇지만 네가 키우는 동안에는 우리가 가명으로 키울 수 있게 좀 도와줄게. 이런 것까지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예. 들어서 입양특례법에서 기존에 생각했던 친생부모가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절대로 이제 상충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네. 뭐 이제 부모의 책임을 너무 쉽게 이제 뭐 그 저버리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법을 제정할 때 우리가 이상향을 놓고 제정을 해버리면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그런 괴리가 생기기 때문에요. 현실의 부조리함이나 부족함을 전제로 하고 그게 좀 도와주려는 것이 법안에 녹아 들어가 네. 있어야 최선의 결과를 낳는 것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 법이 결코 그 부모의 책임을 방기한다거나 뭐 친생 부모의 그러니까 쉽게 도망가게 한다거나 네. 이런 것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다면 해외에서도 이런 입법 사례가 좀 있습니까? 프랑스에서도 익명 출산제가 있다고 하고요. 예, 예. 독일에도 비밀 출산에 관한 특별법이 있다고 하고 네. 미국에도 Safe Haven Law라는 법이 있어서 좀 공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익명으로 아이를 놓고 갈 수 있도록 이제 네, 도와주는 예. 법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사실은 이 근본적인 문제는 사회적인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된다는 네.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네. 친모에게만 책임 있는 것이 아니라 친부도 동일하게 그렇죠. 공동 예, 예. 책임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리고 그들이 그 아이를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사회적으로도 좀 도움을 줘야 되지 않나. 네, 네. 또 교회나 마을 공동체 주변에서도 그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것 같고 네. 성경에서도 보면 주님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귀하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한 영혼을 구원받는 것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생명 또한 생명의 존엄 그리고 생명의 어떤 그 소중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네. 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생명 존중의 사상은 뭐 기독교뿐만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문제인데 네, 예. 이제 뭐 비밀출산법은 사실은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에 문제 중에 일부를 땜질하는 것에 지나지 않고요. 네. 결과적으로는 임신이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 아, 참. 이 부분부터 시작을 해야 할 예, 것 같아요. 예, 예, 결국은 예. 남성과 여성이 공동으로 생겨난 원인이 있는데 예. 이제 신체적인 특징 때문에 여성이 최종적인 책임을 떠안게 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도 결국 여성의 것으로 남아 있기 그러네요.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 것 같고요. 네. 그랬기 때문에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뭐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여전히 그것은 죄로 남아 있어야 하는 것으로 예, 보이는데 그런 이야기까지 하게 됐을 때는 그 소위 미혼모들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걸 그렇죠. 좀 줄여주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 같고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남성의 인식이 좀 바뀌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저는 좀 이런 임신을 하게 했을 때 남성에게도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좀 신박한 방법이 없을까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비밀 출산제가 도입되면서 친모의 출산 부담은 좀 낮출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네. 근본적으로는 영아 유기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래도 이 법안이 미혼모와 신생아 양쪽을 모두 보호하기 위해서는 좀 당장은 좀 유효한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본적인 대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여성 혼자만의 문제, 엄마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네. 이 문제를 궁극적으로 만든 쪽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쪽의 책임감을 키워주기 위한 노력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고 나아가서 입양 가정에 대한 인식도 변화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회 의식이 좀 올라와야 네. 궁극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서 법이나 제도 한두 개를 뭐 당장 만든다고 이 문제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뭐 이번 발의는 하나의 중요한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아마 비밀 출산법이 사람들의 어떤 연약한 모습들을 보완하기 위한 어떤 몸부림이나 노력으로 좀 보여지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사회 구조의 변화, 법의 어떤 그런 구속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변화가 제일 그렇습니다. 중요하겠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을 다시 한번 네. 해보게 됩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해마다 어김없이 오는 절기지만 또 매년 이 시간을 묵상과 기도의 절기로 보내고자 결심을 하곤 하는데요. 하루하루 예수님의 여정을 따라 말씀으로 채워가는 사순절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시청을 맺어준 그때에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연락 주시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